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립니다. 대신 결정하는 남자. 자, 이번 사연은 이겁니다. 서울에 구축을 사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실거주를 할 것이냐,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해놓고 우리는 이제 월세를 살 것이냐, 이런 이제 선택에 둘 중에 하나를 뭘 할 거냐라는 거였습니다. 한번 읽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퇴근 후 부익남 유튜브를 즐겨보는 30대 초 직장인 남성입니다. 저는 내년 말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결혼에 앞서 동거를 하기 위해 최근 들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아래에 말씀드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. 현재 저희 예비 부부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저는 32살, 직장인 세후 400, 현금 한 2,500 정도 있고요. 서울 중구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. 덕양구에 아파트를 실거주하고 있는 3억 6천에 샀고요. 대출이 3억입니다. 근데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원리금이 나가고 있는데 보금자리론으로 한 2억 3천 받았는데 2%를 싸게 받아놨고요.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땡겼습니다. 여자는 이제 30세 직장인인데 세후 한 280 정도 되고요. 강동으로 출퇴근합니다. 강동이고 중구인데 집은 덕양구야. 고양시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멀죠. 여기도 먼데 여긴 더 멀어. 현금 7,500 정도 있는데 부모님하고 거주 중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의 출퇴근을 위해서라도 이사가 필연적인 상황입니다. 특히 결혼하고 출산 계획이 있어가지고 먼 거리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배제하고 이사를 계획 중이죠. 현재까지 생각해본 안은 두 가지입니다. 서울의 준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고 한 5, 6억대 정도로요. 25평 아파트를 사가지고 현금과 보금자리론 한 4억 5천 정도로 매수해가지고 장기 실거주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뭐 이런 데를 좀 보고 있다. 보유 중인 고양 덕양 아파트는 월세 주고 대출이자를 충당하려고 한다. 20년 후 서울 준구축 아파트 고양 덕양 아파트를 매도해서 남은 대출 상환하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다. 부동산의 장기 우상향을 믿고 있습니다. 뭐 이런 1안이 있고요. 2안은 경기권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고 월세로 거주한다. 4억대 용적률 낮은 아파트를 현금 보금자리론 3억 정도로 매수를 하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할 건데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하고 뭐 보금자리론을 뭐 하나씩 써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월세를 주고 뭐 광명 화환주공 같은 거, 그다음에 서울에 또 월세를 산다. 여기도 월세, 뭐 여기도 월세, 덕양구도 월세, 막 둘 다 월세 주고 그다음에 이자를 어떻게 내가면서 서울은 또 월세를 어떻게든 뭐 썩음썩음한 뭐 빌라 같은 데 살면서 버텨보겠다. 뭐 이런 겁니다. 그래서 각각 월세로 대출이자를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대출이자가 충당이 될지는 모르겠네요. 이거는 계산을 해본 건가? 안 해본 것 같은데. 20년 후 재건축을 믿고 있습니다. 저의 짧은 견해로 생각해본 아닙니다만 부족한 점과 조언을 꼭 부탁드립니다. 라고 해주셨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서울 구축에 투자해서 실거주를 해라 라는 게 84%였고요. 경기 재건축에 투자하고 월세를 받아라 라는 게 16%였는데 이거는 심플합니다. 근데 이렇게 이 사연을 고른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.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희 방송을 보다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투자를 해야 되겠다.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 그대로 이제 투자에 꽂혀가지고 이걸 할까 요걸 할까라고 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뭘 안 한다?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체크를 안 해요. 그 말은 무슨 소리냐? 내 경제력과 내 상황이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획만 보는 거죠. A안과 B안이 있는데 둘 중에 뭘 해야 되지? 이것만 계속 보여요.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이게 돈이 눈앞에 있죠. 이 돈이 눈앞에 있으면 사람이 이게 콩깍지가 씌이는 것처럼 이게 눈이 이게 앞이 탁 눈이 가립니다. 이 약간 그 경주마처럼 옆이 가려져요. 그래가지고 이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냥 1안, 2안 요것만 보여요. 왜냐면 이게 돈으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막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이걸 골랐습니다. 왜 그러냐? 이 결론은 둘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. 정확하게 얘기하면요. 둘 다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건 고민이 아닌 거죠. 그냥 둘 다 못하는 겁니다. 자,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가장 큰 거. 퇴근 후 부익남 유튜브를 즐겨보는 30대 초 직장인이라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. 뭐죠? 제가 몇 번이고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. 뭐죠? 내년 말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에 앞서가지고 동거를 하거나 재산을 합쳐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마라.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보기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시다면은 제가
꼭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. 그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. 뭐 결혼에 앞서서 동거 뭐 한 몇 달 정도 하는 건 뭐 괜찮습니다. 집을 얻어가지고 하는 건 괜찮은데 내년 말이잖아. 내년 말이면 지금 얼마 남은 거야? 1년 더 남았어요. 1년 더. 특히 결혼 전에 재산 합치기 하지 말아주세요. 이게 실익이 크게 없습니다. 무슨 소리냐? 이게 지금 막 집값이 좀 뭐 반등할 것 같고 뭔가 막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결혼은 내년 말. 앞으로 한 15개월 남았어. 15개월 뒤에나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막 한 3천 오르면 어떡하지? 그 사이에 한 5천 오르면 어떡하지? 야, 이거 우리가 지금 잡아야 돼. 영순아, 우리 이거 기회 잡자.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신고나 결혼식은 아직 15개월 뒤지만 미리 돈을 합쳐가지고 나 2,500, 너 7,500 합치면 1억 아니겠니? 이 1억 가지고 우리 풀로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뭐 하나 사놓자. 사놓으면 한 5천 벌 거야 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다. 아니요.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. 아니,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이 될지도 몰라.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거기다가 지금 이 결혼에 앞서서 동거를 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 집은 덕양구에 있고요. 그리고 저는 중구에 출퇴근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분은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. 거리가 뭐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. 근데 저는 덕양구에 사는데 여자친구는 지금 강동구로 출퇴근을 해야 돼요. 근데 여자친구의 출퇴근을 위해서라도 이사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덕양구에서 강동구로 출퇴근하려면 솔직히 좀 멀긴 멀죠. 근데 동거를 안 하면 되잖아. 여러분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? 이분이 지금 동거를 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알겠어요. 내가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. 우리 영식 씨. 지금 여자친구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부모님하고 잘 살고 계시는 그 여자친구분을 아직 결혼하려면은 한 1년 반 남았거든요. 잘 살고 있잖아 지금. 잘 살고 계시는데 1년 반 남았는데 제가 동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. 라고 말하기에는 뭐지? 굳이 그럴 상황인가? 그러니까 뭐 지금 동거를 해야 되는 거를 뭐 양가 부모님한테 동의를 받으셨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내년 말에 결혼하는데 먼저 동거하게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? 그래서 동거를 안 하면 된다. 그러니까 결혼까지 1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그냥 안 하면 문제 해결. 이다. 거기다가 결혼 후 출산 계획이 있다. 그래서 먼 거리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배제하려고 한다.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결혼하고 출산 계획이 있을 뿐이지 결혼하고 출산이 바로 된다는 거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결혼해 보시고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다들 맞아. 부익남 얘기가 맞아.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결혼을 아직 안 했거나 이제 막 신혼 시작하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실 건데 결혼을 하려면 아직 1년 반 남았죠. 그다음에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? 그래도 신혼인데 신혼을 좀 즐겨야지 하면 한 1년 후딱 갑니다. 1년 그냥 가고요. 그다음에 애를 좀 가져볼까라고 생각해도 애가 쉽게 안 생겨요. 원래 애가 생기는 확률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한 10%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 먹고 가지려고 해도 원래 한 1년 정도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고요. 거기다가 임신을 하고 낳을 때까지도 한 10개월 걸립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래저래 따지면은 앞으로 한 4년 뒤나 애가 생기는 거예요. 이게 최단기간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더 길어지면 한 5년에서 6년 뒤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뭐 애 때문에 뭐 이사를 가야 되고요. 뭐 동거 때문에 뭐 가야 되고요.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의미 없는 얘기다. 거기다가 덕양구와 강동구가 출퇴근이 뭐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. 제가 이분들이 뭐 어느 직장이고 어디 아파트에 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가 어쨌든 3호선과 5호선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라인으로 분명히 중간에 이제 갈아타서 가면은 뭐 멀긴 멀죠. 당연히 뭐 11시 방향하고 5시 방향이기 때문에 멀긴 먼데 그래도 뭐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정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덕양구에 있는 곳에서 뭐 사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뭐 전세를 주시거나 월세를 주시고 그냥 뭐 중간에 어딘가에 가서 그냥 월세로 사셔도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죠. 신혼집을 꼭 여기서 시작하실 필요도 없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. 그래서 그냥 덕양구 아파트에서 신혼집 시작해도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이지는 않다. 그리고 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덕양구 아파트에서 신혼집 아니다. 그거 뭐 전혀 문제되지도 않고요.
임신하고 애 낳을 때 이사 가도 충분합니다. 여기서 신혼집 하셔도 몇 년은 살 수가 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. 두 분의 경제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.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남자분이 현금성 자산이 2,500 정도 있어요. 그리고 대출이 3억 정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분이 현금이 한 7,500 정도 있어서 둘이 합쳐서 1억 정도 있는데 이 세후로 월 680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순 자산이 이제 뭐 집값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3억 6천에 사서 3억이 대출이라고 했으니까 6천만 원에 현금 1억 더하면 한 대충 1억 6천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주택 관련해서 대출이 신용대출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요. 1억 6천에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. 뭐 고려해서 그냥 단순 계산해서 그리고 대출이 3억이라면 이 680을 가지고 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냐. 여기서 지금 두 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맞냐라고 보면은 추가 매수를 권할 수는 없다. 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이 두 채를 운용할 현금 상황이 잘 안 돼요. 왜냐하면 원금 상환도 지금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신용대출도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돈 들어갈 일들이 좀 계속 있습니다. 지금 돈 들어갈 일들이 있어가지고 한 채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채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서 추가 매수를 권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냐? 이 갈아타기는 가능합니다. 갈아타기 하시는 거는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한 채를 조금 더 크게 키워서 가는 거는 해볼만 할 수는 있다.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? 한 7억 정도. 7억대 정도의 뭐 25평대를 사가지고 갈아타는 거 정도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하는 두 채, 뭐 서울에 한 채 더 사가지고 두 개를 끌고 가서 노후 대비를 하는 거고요. 또 하나는 경기도에 하나를 사가지고 두 채를 끌고 가면서 노후 대비를 하는 겁니다. 라는 대결남의 최초 사연은 둘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.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뭐 접근성 나오는 데는 뭐 몇 군데가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좀 구리 쪽도 뭐 가능하겠죠.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제 8호선이 연장이 됩니다. 물론 내년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결혼하실 거니까 내년에 여기가 개통이 되면 어쨌든 8호선으로 해서 뭐 이제 강동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고 경의중앙선 타고 해서 어떻게 종로 쪽으로도 좀 갈 수가 있으니까 뭐 이쪽으로 이제 한번 알아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답심리 5호선 라인으로 어쨌든 가야겠죠. 종로 뭐 중구 쪽하고 강동 쪽을 이제 있는 건 어쨌든 5호선이니까 5호선 라인에 뭐 기계적으로 7억대로 이제 한번 뽑아보면은 한 25평대로 그러면 이제 뭐 답심리도 좀 나오고요.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하남으로 붙어가지고 미사 쪽으로 가는 것도 뭐 한 번의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. 이제 여자친구분이 아예 강동에 있으니까 내가 아예 중구 쪽으로 그냥 한 번에 5호선을 타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. 생각보다 뭐 하남이나 강동에서 그 광화문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어쨌든 이 5호선 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뭐 애들 키우기도 좋고 뭐 장기적으로 살기도 뭐 나쁜 곳이 아니니까 뭐 강남 쪽 생활권이기도 해서 이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다. 그렇지만 지금 뭐 2주택을 해가지고 다주택을 하기에는 지금 한 채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별로 좋은 선택일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리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갈아타야 됩니까? 지금 둘의 자산을 다 합쳐가지고 뭐 하나로 합쳐서 7억을 사야 됩니까?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니다. 1년 반 뒤에 결혼할 때 결정하면 된다. 왜냐면 지금 뭐 꼭 뭐 둘이 사이가 뭐 멀어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중간에 뭐 직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. 둘이 뭐 직장이 바뀌는 경우도 생겨. 어떻게 될지 몰라. 1년 반은 진짜 긴 시간이고 갑자기 뭐 여자친구의 직장이 바뀔 수도 있고 남자친구의 직장이 뭐 바뀌기도 하고 무슨 변수가 생겨가지고 집을 얻어서 사놨는데 갑자기 이걸 또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하기가 참 어렵고요. 뭐 두 분 다 공무원이다. 뭐 그러면 뭐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둘의 사이가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둘의 사이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무슨 막 상견례에서 막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뭐 제가 두 분이 잘 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두 분이 아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. 우리는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요. 그러면 결혼 날짜를 땡겨. 네, 그러면 땡기시면 됩니다. 결혼 날짜를 훨씬 더 땡겨가지고 뭐 올해 말에 결혼을 하시든지 뭐 내년 초에 결혼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해서 당겨서 결혼을 하시고 확실하게 합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재산을 합치시는 게
훨씬 더 좋습니다. 그게 안 되면 재산을 나중에 합치시면 되는 거고요. 중요한 거는 애매한 선택을 하지 말라. 애매하게 해서 항상 무언가 실수가 생기고 무언가 그 고난과 고통이 생기는 것이지 확실하게 A 아니면 B를 선택하시면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장기 우상향을 믿는다. 그리고 재건축을 믿는다. 뭐 이런 말이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. 이게 좋은 말입니다. 뭐 지금까지 부동산이 우상향했던 것도 사실이고 뭐 재건축을 투자하는 게 당연히 안전한 투자인 건 맞죠. 지금부터 무조건 좋아질 만한 좋은 입지의 땅을 사가지고 신축만 되기만 하면 당연히 지금보다 좋아질 거니까. 그런데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냐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. 이게 20년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보다 무조건 10배 되는 주식이 있다. 그럼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돈만 있으면 사야죠. 20년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10배 되는데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럼 내가 돈만 있으면 뭐 많이 사놓으면 무조건 돈 버는 거니까 무조건 된다고 하면. 근데 이게 이런 거죠. 대출이라는 거는 사실 미리 당겨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 대출 지금 어찌 보면 다 대출로 땡겨 쓴 거잖아요. 이분들도.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만들면서 원금이라는 걸 좀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대출을 땡겨 쓸 수는 있어요. 레버리지를 제가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. 대출을 좀 땡겨 쓴 다음에 여유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내가 만들 수 있느냐.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허덕허덕 되는 게 아니라 여유 자금도 좀 생기면서 그걸 가지고 대응도 좀 해가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, 유지를 해갈 수가 있는가도 따져보고 가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미 한 채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출도 있는 상태에서 또 한 4억에서 5억 이상짜리의 주택을 또 사가지고 거기도 완전히 풀 대출로 지금 살려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추가 대출을 또 일으켜야 되는데 거기에 자녀 계획도 있다고 했죠. 그러면은 분명히 애를 낳아야 되니까 뭐 얼마나 쉬실지 모르겠지만 잠시라도 또 외벌이를 해야 되겠죠. 그럼 외벌이 하시면서 대출은 늘어나고 소득은 또 급감하게 될 텐데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며 애가 또 당연히 돈 먹는 하마죠. 그럼 얘가 돈을 또 엄청나게 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두 채를 20년간 유지하면서 노후 대비를 하신다는 그 계획이 과연 내가 유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좋은 투자라는 거는 감당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채로 가는 거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다. 결혼하면서 가는 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지금 저는 뭐 해야 됩니까? 저는 그냥 신용대출 우선 좀 쓰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좀 갚아 나가면서 결혼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.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또 받으면 되니까 그때 가서 결혼하시면서 다시 받으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 일정을 뭐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정이 합쳐야 되면 생활을 합쳐야 되면 언제부터 합쳐야 되고 합치면은 뭐 어디서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고 뭐 정 급하시면 뭐 혼인신고부터 하시고 나서 재산을 합치시든지 결혼식은 뭐 나중에 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확실하게 선택을 좀 확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는 많습니다.